이어서 3탄 하겠습니다. 로그 작업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main.ts고요. 윈스턴 인스턴스를 가져옵니다. nest.js 로고로 윈스턴을 사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저녁 상수 느낌으로 쓰려고 모아뒀고요. 여기 앱 네임과 로그 경로 이 두 개의 상수를 사용할 겁니다. config 윈스턴 설정 파일입니다. 저는 데브 모드, 스테이징 모드, 프로덕션 모드 일 때는 로그 파일을 쓰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모드일 때는 파일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콘솔에 뿌려주기만 합니다. 이 설정은 로그 레벨이 에러인 것만 저장을 하는 설정입니다. 이 로그 레벨이라는 것이 있고, 로그 레벨에는 에러, 워링, 인포, http, 벌보스, 디버그, 실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그 최대 용량은 1기가입니다. 1기가가 초과되면 기존의 로그 파일 이름 뒤에 숫자를 붙여 새로운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로그 1, 로그 2 이런 식으로 생성됩니다. 이것은 롤링 파일 로깅이라고 합니다. 로그 파일은 7일 동안 저장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7일이 초과된 것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러니 백업이 필요한 경우 7일 안에 백업을 잘 하세요. 아래 설정은 모든 로그를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여기 로그 레벨과 상관없이 모든 로그가 저장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스 사이즈 1기가 맥스 파일 수 7데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은 에러만 담는 로그 파일 하나랑 모든 로그를 담는 전체 로그 파일 하나, 이 두 개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app.module.ts 파일로 왔습니다. 이게 방금 설정한 윈스턴 설정 파일이고요. 윈스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에러 DTO인데요. 대충 넘어가고요. 저녁에 사용하는 필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전역 필터에서 윈스턴 에러 로그가 써지도록 했습니다. 에러 로그를 이렇게 가공을 했고요. 로그.에러에서 에러 로그가 쌓이도록 했습니다. 앞전에 설정한 윈스턴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아래 에러 메시지는 유저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다음 전역에서 동작하는 인터셉터를 만들겠습니다. 저녁에 사용할 인터셉터고요. 여기는 로그의 레벨과 관련없이 모든 로그가 쌓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새로 만들었던 저녁 필터랑 저녁 인터셉터를
프로바이더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에 사용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로그 파일이 잘 생성됐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설정했던 윈스턴 설정 파일을 보면은 데브 모드, 스테이징 모드, 프로덕션 모드일 때 로그 파일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맞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데브 모드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통 npm run start debug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 앞에 node env dev 라고 입력을 해주면 데브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자, 되었고요. 제가 설정한 로그 파일의 경로는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한번 가서 로그 파일이 잘 생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미널 창 하나 열었고요. 제가 아까 데브 모드로 실행시켰죠. 네,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29일인데 7월 29일의 로그가 잘 생성되고 있습니다. 17시 38분 지금 방금 막 생성된 로그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이어서 환경 변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nest.js config 서비스를 사용할 거고 공식 홈페이지에 문서를 참고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세요. config 모듈 설치해 주겠습니다. env 파일 추가해 주겠습니다. .env .local .env .dev .env .prod 로컬에서는 env 로컬 파일, 개발에서는 env dev 파일, 운영 서버에서는 env prod 파일이 읽혀지도록 설정할 겁니다. 아직 개발 서버랑 운영 서버가 준비 안 된 상태라서 변수 값은 그냥 대충 넣어놓겠습니다. 일단 로컬만 잘 챙기도록 하고 DB 정보 같은 거 뭐 로컬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env 파일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정보 같은 아주 공개되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git에 올라가지 않도록 git ignore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it ignore 추가했고요. 그리고 테스트하기 편하도록 패키지 JSON에서 스크립트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스타트 로컬일 때 노드 env 로컬로 해서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앱 모듈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노드 env 모드에 따라서 env 파일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즈 글로벌 모듈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역에서 confi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in.ts로 왔고요. 여기에서 config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config 서비스 불러오고요. 환경 변수 중에 포트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config service.get 이 get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포트 지정 됐고요. 아까 전에 설정한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예, 포스트맨으로 메인 한번 불러봤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죠? 다음은 DB 연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준비해 놨고요. 정보는 이렇습니다. 타입 ORM을 사용할 거고 MySQL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작업한 내용은 nest.js 공식 문서를 참고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공식 문서를 확인하세요. 노드 모듈 설치, 타입 ORM과 MySQL 2를 설치하겠습니다. 타입 ORM 모듈의 옵션 설정을 하겠습니다. 코어의 config에 config db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타입 ORM 모듈 옵션 설정 값입니다. 좀 전에 했던 config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정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앱 모듈로 가겠습니다. 타입 ORM 모듈 추가해 주고요. 방금 설정한 타입 ORM 모듈 옵션 정보들이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상위 루트 경로에 orm config.ts 파일을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생성했고요. config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정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패키지 JSON으로 가서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타입 ORM의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트를 실행시키는 거고, 이것의 기능은
실제 DB 상태와 내가 코딩한 엔티티 파일을 비교해서 다른 부분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SQL 쿼리문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마이그레이션까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어 폴더에 엔티티스 폴더에 그냥 테스트할 수 있게 test.entity.ts를 만들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엔티티를 만들었고 id라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다음 컬럼에는 메모랑 생성 날짜, 업데이트 날짜 뭐 간단한 엔티티입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자, 이게 저의 팔복 로컬 데이터베이스인데, 자, 여기가 테이블 리스트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지금 아무것도 추가한 게 없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타입 ORM 마이그레이션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npm run migration generator generated successfully 나왔습니다. 생성에 성공했고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쪽이 마이그레이션 업, 그리고 이건 마이그레이션 취소할 때 커리문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제가 만든 테스트 엔티티를 생성할 수 있는 커리문을 작성해 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해서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생겼습니다. 자, 운영 DB는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코드 중에 타입 ORM 모듈 옵션스에서 이 싱크로나이즈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true로 설정하게 되면은 제가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운영 서버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DB가 박살나겠죠. 절대로 true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동으로 잘 하나씩 체크하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DB 연동까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엔티티를 추가하고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그려본 ERD고요. 컬럼은 작성 안 했습니다. 일단 구조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하나를 운영할 겁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 하나에서 앞으로 팔복 AI도 만들고 여러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갈 텐데 모두 하나의 관리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프로젝트 얘를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팔복 AI 1번, 2번은 뭘로 할까요? 팔복 꿈해몽, 저 다음 작품으로 꿈해몽 사이트 만들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 단위를 저장하는 테이블이고요. 이 프로젝트별로 공지사항 게시판이 생성이 되고 프로젝트별로 게시판 그룹이 생성이 되고 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앱 유저를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고객의 피드백 받는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모든 것은 프로젝트 기준으로 구성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관리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별거 아닌
영상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만들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내 프로젝트를 할 시간이 안 나네요. 저는 뭐 강의 영상도 아닌데 이제 대충 넘기고 결과물만 보여주는 그런 영상으로 좀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